즐거운 주말입니다. 협자론도 빨리 써야 되고 왜 유튜브는 안 올리냐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유튜브도 해야 되고 협자론도 빨리 써야 되고 논논난나. 오늘 카페 요거 꽃뱀 사주 올려주셨네요. 요거 를 보면서 우리가 공간, 시공간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뭐 인물이 좋다, 뭐 어쩐다, 이건 뭐 보이죠? 예, 정묘, 갑,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활용하다. 십궁도에서 육체 활용, 그죠? 갑을 병정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을 병정은 특히 요거 갑을과 정화가 있으면 육체가 탱탱하다. 그런데 특히나 수기가 삐쩍 말라야 몸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야들야들 하겠죠, 그죠? 글래머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정화가 중력 에너지고 탄탄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이런 묘목인 이런 육체를 활용하는 글자들이 많죠. 그러니 당연히 문제는 이 여자는 이제 술집 뭐 유부남들과 동거 뭐 꽃뱀 비슷한 삶을 살았다. 근데 그런 성정이 어디서 오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거죠. 그것을 십신으로 살피면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십신에는 시공간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6월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갑이 6월에 태어나 정관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이런 식으로 사주를 보면 그냥 십신의 생극작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없다? 공간이 없다고. 공간이, 시공간 개념이 없다고. 그런데 만약에 공간 개념을 집어넣으면, 와, 6월에 뭘 해야 되지? 아하, 수학. 그 다음에 뭐 하지? 다시 수기에 풀어져서 새싹을, 이렇게 되겠죠. 만들어. 그러면 여기에 분명하게 6월에 공간이 태어났으니까 좀 수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자, 이럴 때는 또 여기 차라리 갑자 혹은 갑진 이랬으면 요 모양이 요금에서 자수로 잘 풀어지겠죠. 그럼 이런 모양들은 뭔가 괜찮죠. 왜냐하면 을류에서 갑자로 오니까 좀 치사하긴 해요. 왜 치사하냐면 갑이 을목을 만들잖아. 갑이 을목을 만드는데 을이 갖고 있는 유금을 내가 이렇게 뺏어오잖아. 그러니까 좀 치사하죠, 그죠? 그러긴 한데 어찌됐든 이게 갑자가니까 갑신이니까 유금이 신금으로 이렇게 역류해요. 이건 뭔가 발전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라고. 그리고 6월에 필요한 뭐가 없다? 이게 없지. 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풀어내지 못하니 그냥 이런 글자들이 별 쓰임이 없게 돼버리죠. 물론 뭐 이제 사화가 여기 있으니까 을뱅갱 뭐 이런 조합으로 해가지고 물질을 만들려는 욕망, 요건 굉장히 강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인 가장 필요로 하는 뭐가 없다? 수기가 없다. 답답하다. 그래서 자, 그러니 자기도 모르게 수기를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수기가 들어왔어. 근데 이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술집으로 가요. 룸사롱. 몸매 이쁘고 뭐 말 잘하고.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지. 왜냐면 만약에 여기서 요금이 이렇게 풀어지면 발전할 똑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국에서 이미 물질에 대한 욕망이 많고 갑을을로 육체를 활용할 수밖에 없으며 수기가 없으니 공부하고 인연이 깊다? 아니다. 엉덩이가 뜨거워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일찍 사회에 진출한다. 그런데 왜 하필 룸사롱이냐고. 이뻐서? 그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사람이 가진 독특한 이런 성정은 어디 시공간 특징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인호술과 신자진이 회오리 치면서 윤회하는 과정에 물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잘 생각할 거는 뭐냐면 비록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인호술 삼합 색계와 역마에서 신금 역마에서 다시 이어지는 신자진의 공기는 그 속성이 정반대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공간의 특징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시공간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성정이 나타난다. 모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러니까 무조건 옳고 무조건 그르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호술의 오화 입장에서 보면 자수는 이 도둑놈이고 신자진의 자수 입장에서 보면 오화가 도둑놈이에요. 왜냐하면 자수는 예를 들어서 폭발하고 싶은데 오화는 수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수렴하려는 이 오화 입장에서는 폭발하는 자수는 도둑놈이고, 왜냐하면 수렴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자수에 폭발하려는 빅뱅하려는 자수 입장에서 보면 오화니까 도둑놈이야. 왜? 수렴 하려고 하니까. 폭발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서 오화와 자수의 입장은 전혀 다르죠. 근데 특히나 인호술 새끼를 기준으로 해자축에 들어있는 이 세 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일반적인 시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런 속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 또한 그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일반인들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행위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게 좋게 작용할 땐 굉장히 좋게 작용하지만 나쁘게 작용할 때는 도둑, 강도, 강탈, 입만 열면 거짓말, 꽃뱀, 방울뱀, 이런 행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때의 시공간을 이해를 해야만 이 사람이 왜 저렇게 쉽게 빠르게 술집에서 남들 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서 돈을 벌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자 사유축입니다. 삼합을 기준으로 펜이 이렇게 안 먹냐? 이 사유축을 벗어난 인묘지는 인묘지는 뭐다? 시공간을 벗어나 버렸다. 삼합의 시공간을 벗어나 버렸다. 따라서 이 시공간을 벗어났다는 뜻은 뭐다? 시공간을 활용하는 속성이 전혀 다르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야 그거는 안 돼. 별로 안 좋은 거야.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시공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갖고 태어난 거죠.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상대적이라는 거지. 그들에게 맞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틀린 거고
이런 개념이 돼요. 일반인 보기에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은 맞지만 그들의 행동은 틀린 거예요. 하지만 불편한 건 뭐냐면 저승사자들의 행위는 이 삼합운동 범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즉 용납이 안 되는 행위들이야. 쉽게 달리 표현하면 법을 어떻게 한다? 법을 위반한다. 법을 위반해서라도 구조에 따라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해서라도 자기가 생각한 거를 성취하려고 한다. 그럼 이제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가겠죠. 근데 또 이제 법적으로 활용하면 또 굉장한 성취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건 뭘로 본다? 구조를 보고 판단한다. 라고 했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소위 말하는 육체를 활용하는 에너지들이 하필 인묘진에 속해요. 인묘지니까 갑을 이렇게 다 그죠? 그럼 뭐야 이게? 예, 꽃뱀들이라는 거지. 이 글자도 이 글자도 이 글자도 이 글자도 몽땅 꽃뱀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다. 왜냐? 남들이 못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다. 왜냐? 시공간이 정반대편에 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행위들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것으로 과단성 있게 질러서 취할 수만 있다면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훅 간다. 법을 어기고 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승사자 이론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와,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런 생각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당할 수도 있거든. 또 그들 입장에서는 그 삼합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틀렸다고 볼 수도 있거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 수 없이 법이 나오는 거야. 이 정해진 테두리에서 다투는 거야. 왜? 쌍방이 각도가 전혀 틀려. 삼합 물상으로 보는 시공간의 각도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맞고 틀린 거를 정하는데 불행히도 저승사자는 요 3개월밖에 안 돼. 그러니까 9대 3, 12개월 중에서 9대 3이니까 당연히 9가 이겨. 그러니까 3은 어디로 간다? 감옥 간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사기죄, 꽃뱀죄, 기타 등등죄, 거짓말죄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어찌됐든 이런 그 신살도 시공간으로 이해를 하시라.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